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최단 경로와 플로이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단 경로 문제, shortest path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응용 분야가 많죠. 뭐 내비게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게임에서 어떤 그 캐릭터가 길 찾아가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다양한 게 있어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나 어, 플로이드 알고리즘 오늘 할 거. 그 다음에 뭐 벨만 알고리즘, 그리고 뭐 에이스타 알고리즘. 게임에서 이제 캐릭터가 길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에이스타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해볼 문제는 플로이드 알고리즘입니다. 이 최단 경로 쇼티스트 패스 문제는 주어진 그래프 G에서 이 그래프 G는 보통 이제 벌텍스 집합과 엣지 집합의 튜플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모든 정점의 이 버텍스 집합의 정점 집합에 있는 모든 정점의 쌍 페어에 대해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all pairs 모든 쌍에 대해서 shortest path problem이라고 해서 APSP라고도 줄여서 부릅니다. 모든 쌍 최단 경로 문제.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프 G를 VE, 여기서 G는 그래프고 V는 버텍스, 즉 정점의 집합이고 E는 엣지, 간선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G는 다이렉티드, 방향이 있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가중치, 웨이티드 그래프라고 합니다. 간선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최단 경로, 여기서 이제 최단 경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단순 경로, 심플 패스 중에서 그 최단 경로를 찾는 겁니다. 같은 정점을 두 번 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이클릭하다, 사이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가면 경로의 길이가 쭉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단 경로 문제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상 최단 경로 문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최단 경로 문제를 단순 무식한 방법, 즉 브루트 폴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각 정점에서 다른 정점으로 가는 모든 경로를 다 탐색해보고 그 경로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브루트 폴스한 모든 최단 경로 문제의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여기 I하고 J라는 이제 정점이 있는데 벌텍스가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요렇게 가는 길이 있고 요렇게 가는 길이 있으면 요렇게 가는 길을 탐색해보고 요렇게 가는 길을 탐색해보고 요렇게 가는 길을 탐색해서 이제 경로 길이가 얘가 10이고 얘가 12고 얘가 18이다. 그러면은 최단 경로는 요 놈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모든 가능한 경로를 다 찾아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갈 수 있는 모든 정점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인데 갈 수 있는 모든 이웃한 노드를 다 가봅니다. 그리고 또 노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요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 여기서 갈 수 있는 경로가 이웃의 경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정점들의 이웃의 경로죠. 그 다음에 이 정점들의 또 이웃의 경로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떤 그래프의 정점들이 전부 다 이어져 있는 완전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게 n개죠. 그럼 이제 얘를 빼니까 n-1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n-2, n-3 이렇게 해서 쭉 그 해서 마지막까지 가면은 이제 n 팩토리얼 개의 지도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가 완전 그래프를 가정해서 대충 분석해 보니까 어쨌든 big of n 팩토리얼, 우리가 이제 비고 노테이션 정근적 표기법을 배웠으니까요. n 팩토리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지수 시간 복잡도니까 못 쓰겠다 이런 이제 감이 온다는 거죠. 그죠? 익스포넨셜하다, 그래서 못 쓴다. 그러면 이제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개의 답이 있는 것 중에서 최적의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가장 짧은 게 최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실 최적화 문제.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렘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최적화 문제는 어떤 이제 헤더브의 후보, 즉 캔디데이트가 존재를 하고, 이 캔디데이트 집합에서 최적의 값을 가지는 옵티멀 밸류를 찾아내는 게 이제 보통 최적화 문제의 일반적인 목적인데, 대부분은 이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지수 시간 2의 n승 혹은 뭐 n 팩토리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들은 대부분 동적 계획법이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혹은 다른 이제 유전 알고리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푸는 게 관건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이제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 입력 사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걸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인접 행렬,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 인접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최단 경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 자, V0, V1, V2, V3, V4 총 5개의 정점의 집합이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0, 1, 2, 3, 4로 우리가 그거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0, 1, 2, 3, 4로 표현해서 이렇게 이제 2차원 배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요 i, j, 이게 i고 이게 로우 값이 j이고 칼럼 값이 j라고 생각을 하면, 요 ij가 요 값이 vi와 vj의 가중치 웨이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v0에서 v1으로 가는 가중치는 1이니까 v0에서 v1으로 가는 가중치 1을 이제 1의 값을 가지고 거꾸로 이제 v1에서 v0로 가는 거, v1에서 v0로 가는 거는 이제 9의 값을 가지고 요 그래프를 그대로 2차원 배열을 옮기면 이 w라는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v0에서 v2로 가는 단순 경로의 수는 v0에서 v2가 요거죠. 그죠?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보면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다이렉트로 가는 건 없으니까 요 1과 3을 거쳐서, 즉 가중치가 4인 경로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요렇게 거쳐서 요렇게 가는 경로가 있죠. 그죠? 1 더하기 2니까 얘는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거쳐서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얘는 5겠죠. 그럼 최단 경로는 얼마입니까? V0에서 V2로 가는 최단 경로는 V0, V3, V2. V0에서 V3으로 갔다가 V2로 가는 요 패스가 최단 경로죠. 요 패스를 이렇게 대갈로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V0, V3, V2. 그리고 랭스는 1 더하기 2니까 3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경로를 모든 쌍에 대해서 다 찾아내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단 경로 문제를 푸는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월페어가 아니고 싱글 소스에서 단일 정점에서 모든 다른 정점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또 그 그리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플로이드 알고리즘 동적 계획법을 우리가 최단 경로 문제에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기관계식을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무척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찾아내는 건 더 어렵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제기관계식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돼요. 각 점점의 쌍이 가지는 최단 경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어떤 행렬. 아까 우리 W가 인접 행렬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W에 대응되는 D라는 행렬을 우리가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DIJ를 이 W는 가중치를 표현했는 거라면 DIJ는 VI에서 VJ로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를 담고 있도록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인접 행렬 W에서 이 최단 경로에 우리가 가정한 이 행렬 D를 구해내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제기관계식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기관계를 우리가 찾아냈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향식 방법. 이제 W가 제일 하위 단계죠, 그죠? 그래서 W를 D0로 놓고 D0를 다시 D1으로 그거 변화시키고 D2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DN까지 가면은 이제 그거 이 DN이 우리가 원하는 D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면. 자,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이제 D라는 거를 결과적인 최단 경로를 가지는 행렬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D의 K승, 이거를 K개의 중간 정점을 지나는 최단 경로의 행렬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definition. 그러면 D의 K승 IJ는 K번째 D는 VI에서 VJ로 가는 K개의 중간 정점을 지난다는 거죠. 이 최단 경로는. 그러면 D0는 뭐가 됩니까? 다른 어떤 정점도 지나지 않고 최단 경로를 구하라. 어떤 정점도 지나지 않으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것만 포함시켜야 되겠죠. ISJ로. 그러면 이제 그건 뭐가 하고 같아집니까? W하고 같아지는 거죠. 인접 행렬 W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의 N승은 다른 모든 정점을 지나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죠. 그러면 이제 뭐가 같아집니까? D하고 같아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D0를 이제 W를 D0로 놓고 D0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래프 이제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3이면 자, 처음에 1에서 아무것도 안 지나가는 거는 1에서 2로 가는 거하고 2에서 3으로 가는 거밖에 없죠. 그런데 한 개를 지나간다고 하면은 1에서 2를 거쳐서 3으로 가죠, 그죠? 자, 만약에 이게 엣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처음에 가는 경로 길이는 지나가는 이 경로는 무시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 이게 5고 이게 2고 3 이게 1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D0에서는 1, 3밖에 경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를 지나가도록 해보면 얘의 최단 경로가 2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개의 정점을 지나는 것,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점을 지나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n개의 정점을 지나는 것을 이제 D로 만들면 이 D의 n승, 이게 최단 경로가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V0에서 V2로 가는 이 경로가 W에서는 무한대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경로가 없으니까. 근데 D로 가면은 아까 중간에 V3인가요? 이걸 거쳐서 지나가면 웨이트가 3인, 패스 랭스가 3인 경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W에서 D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재기적으로 정의가 가능하자는 거죠. 이 재기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D0는 이제 W로 초기화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죠? 그럼 초기 조건을 찾았으니까 이제 재기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DK는 DK-1로부터 구하면 된다는 거죠. 즉 D1은 D0에서 한 개 지나서 더 짧은 경로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고, D2는, 자, D1은 한 개 지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한 개 더 지나가지고, 한 개 더 포함시켜가지고 찾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D3는 또 D2에서 한 개를 더 거쳐서 가는 거 확인해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DK가 DK-1로부터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DK-1IJ를 우리가 살펴보면 VI에서 VJ로 K-1개를 중간 정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DKIJ는 요거를 고려해 주면 되겠죠. 첫 번째는 내가 I에서 지금 현재 J로 가는 경로를 찾아놨는데, I에서 J로 가는 경로를 찾아놨는데, 다른 한 개를 더 거쳐서 이렇게 가는 이 경로가 있다면, 이 경로가 요것도 있고 뭐 요것도 있고 몇 개 있겠죠. 그죠? 요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 요렇게 가는 경로가 있는데, 요 경로나 요 경로나 요 경로보다 얘가 제일 작은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점을 더 지나게 해줘도 이 새로운 최단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DK-1의 IJ 값을 그대로 그냥 DK의 IJ에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의 정점을 더 지나면 새로운 최단 경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최단 경로인 경우에는 얘를 지나는 거를 다시 업데이트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 DK-1IK에서, 즉 I에서 J로 가는데, 요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지금 찾아놓은 요거는 이제 경로입니다. 엣지가 아니고, 요렇게 가는 요 K를 지나서 가는 요 경로가 더 작다면은 DK-ISK 가는 요 경로 값하고 요 경로 값을 더해 가지고 이거를 IJ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처음 듣는 분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실 이거는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야지 이해가 되지,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모르고 처음 듣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플로이드 알고리즘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적 계획법을 공부한다는 걸 명심하시면 별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D의 K-1이라는 우리가 찾아놓은 이미 패스를 찾아놓은 최단 경로에서 정점을 한 개를 더 구했어요. 더 포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DK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DK를 찾는데 어떤 정점 한 개를 내가 이제 요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원래 지금 갖고 있는 요 값이 최단 경로라면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되고, 여기서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다시 최단 경로가 된다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해가지고 요 값에 업데이트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두 개의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면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재계관계식의 D0는 이제 W를 그대로 초기화해 주면 되는데, 자, D의 KIJ 값은 D의 K-IJ와 D의 K-IK 플러스 D의 K-1 KJ 중에서 작은 값이라는 거죠. 두 개만 비교하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요 K는 한 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요렇게 이제 패스가 있었는데 한 개 더 추가하는 게 요렇게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경우, 요렇게 가는 경우, 요렇게 이제 K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만 잘 이제 생각해서 고민해 보면 이제 요 식이 개념적으로는 이해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VI에서 VJ로 가는 최단 경로가 있어요. 근데 그게 VK를 거쳐서 가는 것이 최단 경로라면 VI에서 VK로 가는 경로도 최단 경로라는 거죠.
VK에서 VJ로 가는 경로도 차단 경로라고 하죠. 요 구간에서는. 자,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이제 Principle of Optimality, 최적의 원리라는 건데, 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차단 경로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차단 경로면, 요렇게 가는 것이 차단 경로다라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제, 이거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 원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구해봐야 돼요. D0 W는 근데 손으로 구하기가 사실 너무 고통스럽긴 하죠. D0가 이제 W 이렇게 이제 아까 했던 그 W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DIJ는 min DIJ 혹은 DIK 플러스 KJ에서 이제 그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D1에서 3으로 가는 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D1에서 3으로 가는 걸 보니까 D1에서 3으로 가는 걸 보니까 이제 1에서 3으로 가는 것 중에 1에서 3을 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가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1, 3을 구하는 거죠, 그죠? 자, 1에서 3으로 가는 1에서 3으로 가는 요 경로예요, 그죠? 이게 2죠, 그죠? 그러면 1에서 3으로 가는 요 경로 외에 또 어떤 경로가 있습니까? 요렇게 가는 경로가 있죠. 이게 K가 0인 거죠, 그죠? 9 더하기 1이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경로도 있죠. 3 더하기 4니까 7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최소값이죠. 요거 2하고, 요거 10하고, 요거 9하고, 이 중에서 최소값은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자, 그러면 이거 달라지는 걸 한번 볼까요? 자, 4에서 1로 가는 거는 경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가 4가 됐어요. 한번 해볼까요? 4에서 1로 가는 거. 허이, 그림을 여기다 갖다 붙여 놓을 거거든요. 자, 여기서 4에서 1로 가는 경로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경로가 없었어요, 그죠? 무한대였죠. 그런데 이제 한계를 거쳐서 가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 이게 4네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없네. 요렇게 가는 경로도 이것도 없네. 이 경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4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4에서 3으로 가는 것도 이제 4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D1이라는 테이블을 다 한번 채워보시고, D2라는 테이블도 채워보시고, D3라는 테이블도 채워보시면 좋아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짜증나지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프로그램 짜고 뭐 확인하고 하는 거 술술 풀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코딩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좀 특이한 알고리즘이죠. 자,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인제 백렬 W를 받아가지고 이제 D라는 2차원 배열에다가 W를 초기화를 해요. 이때 이제 D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W의 랭스를 N으로 가지고 KIJ 3중 포르프죠, 그죠? 레인지 N까지 뭐를 하냐면은 DIJ를 미니멈 DIJ 그 다음에 DIK 플러스 DKJ의 미니멈을 여기 이제 배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앞에서 설명은 굉장히 길었는데 코드는 너무 간단해서 당황스럽죠. 자, 무슨 말이냐면 4IJ
요 이중 프로프는 이해되시죠? 그죠? 요렇게 D가 있으면 요 D에 그거 I와 J 로와 칼럼을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I고 여기가 J라면 이 IJ를 DIK, DKJ 했으니까 우리가 행렬 곱셈할 때 해봤죠. 그죠? 이 K, 모든 다른 K에 대해서 다른 버텍스, 이제 I가 있고 J가 있으면 모든 다른 K에 대해서 다 한 번씩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엣지가 없으면, 만약에 엣지가 없으면 무한대니까, 이게 최대값이 되니까 상관없죠. 그죠? 이건 조금 고민해봐야지 이해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return D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K가 1일 때는 한 번 할 때는 한 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진 거에서 다시 또 한 번 할 때는 또 한 개를 더 포함시켜 가지고 찾아보고 또 한 개를 더 포함시켜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포르프가 n까지 돌면은 0부터 n-1까지 돌아버리면 이제 마지막에 D의 n승계 즉 정확하게는 이제 0에서 시작하면 n-1승계가 될 텐데 최종 D가 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개념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처음에 그 피보나치 수열이나 이항계수 계산할 때처럼 이 D를 D0, D1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D0에서 D1을 만들어도 요 값들이 이 새로 만드는 이 값을 재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덮어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항계수의 최적화 문제 할 때 그냥 덮어 써도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현을,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인피니티는 우리가 이제 999를 이제 인피니티로 주고, 인제 팽열을 이중 리스트로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테이블로 봤던 거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에 W를 이렇게 넘겨주면 넘겨준 D가 뭐가 됩니까? 각각의 행렬의 최소 패스랭스를 가진 값들을 가진 D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I에서 length of D까지 DI를 출력하면 요렇게 이중 리스트를 쭉 출력해 주겠죠. 그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플로이드 알고리즘이 뭔지 아는 분들은 이제 동적 계획법이라는 걸 생각해서 이해가 쉽겠지만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직접 한번 그려 봐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요걸 한번 돌려 볼게요. 그대로 입력을 줬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려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그 결과값이 나오는데 요 결과값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그려놨 책에 있던 요 답 요거하고 같은지 확인해 보면 돼요. 마지막에 34640인데 34640 제대로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그냥 이제 손으로 계산하기 힘들 텐데 여기서 for ij k가 돌 때마다 한 번씩 여기에서 이제 요 프린트문을 한 번씩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DI승 K승계의 D를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출력하고 프린트 이렇게 혹은 여기다가 프린트 K 이렇게 출력을 해서 내가 손으로 계산한 게 중간 단계가 맞는지 보려면은 K가 0일 때 이렇게 나오고 K가 1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K가 2일 때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계산해 가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 구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이 D는 각각의 I에서 J로 가는 최단 경로의 길이를, 패스랭스를 우리가 구한 거지, 경로를 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경로인데. 그래서 이 최단 경로의 길이만 구하는 게 아니라, 최단 경로까지 같이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과정을 기록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D 행렬 말고, DIJ 말고, PIJ는 VI에서 VJ로 가는 최단 경로가 거쳐야 되는 그 정점의 값을 넣어놓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VI와 VJ로 가는 이 정점이 있으면 그 인덱스를 적으면 되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거 원래 있던 게 최소일 수도 있으니까, 정점 거쳐가야 되는 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자는 거죠. 그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크게 바뀔 건 없어요. P라는 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초기해 놓은 다음에 n by n으로 초기해 놓은 다음에, 이제 만약에 if dij가 dik 플러스 dkj보다 크면, 즉 정점이 있을 경우에, 원래 이제 마이너스 1로 초기해 놨으니까 요 if문을 못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돼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더 크면, 즉 그 k를 거쳐가면은 pij에다가 k를 입력하자는 거죠. 요게 이제 앞에 거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게 p만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이제 return d하고 p를 요거 콤마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한꺼번에 리턴 해줄 수 있거든요. 다른 언어에서 C나 자바에서는 이런 게 안 되죠. 그래서 파이썬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재밌습니다. 유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최단, 그렇게 만든 P가 있으면, PIJ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즉, 어떤 중간에 거쳐가는 경로가 없으면 IJ가 최단 경로인 거죠. 그죠? 만약에 어떤 마이너스 1보다 큰, 즉, 0 이상인 값이 K가 있으면, 다시 이 노드 탐색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VIK의 최단 경로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VK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VKJ의 최단 경로를 출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VI에서 VJ로 가는 최단 경로가 지금 여기에 K인 경우에는 VK를 거쳐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VI하고 VK가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요 최단 경로를 출력해주고 난 다음에 VK를 출력해주고 VK에서 VJ까지 최단 경로를 출력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노드 트래버슬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4, 2의 경로를 내가 알고 싶다. 내가 4에서 2까지 가는 경로를 알고 싶다 그러면 P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4에서 2까지 가는 경로가 이제 3이에요. 그 말은 내가 4에서 2를 가려면은 3을 거쳐 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뭐부터 해줍니까? 4에서 3까지 경로부터 먼저 출력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에서 2까지가 3을 거쳐 가니까 4에서 3까지의 경로를 가보자는 거죠. 4에서 3까지를 경로 가려니까 이제 0을 거쳐 가요. 그죠? 그러면 4에서 3까지가 이제 또 0을 거쳐 가니까 4에서 0까지를 또 먼저 출력해야 되죠. 4에서 0까지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끝났죠. 그죠? 그러면은 0을 출력해 줘요. 그죠? 프린트 0. 그 다음에 이제 0을 출력했으니까 0에서 3까지를 출력해 줘야 되죠. 그러면은 0에서 3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끝났네. 그러면은 이제 또 프린트 3 이제 출력해 줬죠. 그 다음에 3에서 2 3에서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끝났네. 이제 끝. 이제 그러면은 0과 3을 거쳐가죠. 그죠? 그러면 4를 출력해주고 0을 출력해주고 3을 출력해주고 2를 출력해주면 4, 0, 3, 2 요게 이제 최단 경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기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인은 이해만 하면 쉽죠. 그죠? 패스는 이제 P라는 배열에서 UV를 받으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받으면 출발 정점과 도착 정점을 받으면 만약에 UV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재기 호출을 해야 되죠. U에서 PUV 이게 뭡니까? K죠. 그죠? 그 다음에 V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P에서 PUV에서 즉 K에서 V까지를 출력해주면 되죠. 이거는 이제 재기 호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플로이드 2를 호출하면은 이제 D와 P를 동시에 받죠.
그러면 이제 p 값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u와 v가 사이에서 이렇게 처음에 v4를 u를 먼저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출력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2를 출력해주면 이제 v4, v0, v3, v2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요게 d이고 요게 p 값이 이렇게 출력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플로이드 2를 아까 그대로 했고요. 패스 구했고 그 다음에 w 그대로 줘가지고 dp 해가지고 4, 2까지 그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실행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d 값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p 값을 출력해주고 shortest path from 4, 2는 4, 0, 3, 2라고 출력이 됐죠. 그죠? 만약에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뭔가요? 3에서 V1에서 1, 3까지인가? 1에서 3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뭘까?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V1에서 3 이건 다이렉트로 가는 게 최단 경로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V0에서 3까지 0에서 2까지인가? 0에서 2까지를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하나를 거쳐 갔던 것 같은데 V0에서 V3을 거쳐서 V2로 가는 게 최단 경로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마 이제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아시는 상태에서 들었으면 요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되실 거고,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동적 계획법이라는 측면에서 그 플로이드 알고리즘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이 최단 경로를 구하는 동적 계획법이다라는 걸 여실히 보입니다. 자료구조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배우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때는 이 동적 계획이라는 걸 강조를 많이 안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알고리즘 시간에 이걸 배울 때는 얘가 결국에는 제기관계식을 구하고 dij라는 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제기적으로 풀어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텀업으로 메모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상향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죠? D0를 구해서 D1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DN까지 해가지고 이게 최종 D다. 이렇게 구해낸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분들은 단박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소스 코드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아까 프린트문 걸어 가지고 이제 테스트 하는 거를 계속 이제 따라가면서 그거 직접 손으로 한 번씩 계산을 해보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